Good morning. 어제는요, 제 지인 한 분이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라고 하는 MBC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오성식 이야기를 했다고 짧은 동영상을 카톡으로 하나 보냈어요. 참 언제 때 오성식인데 그죠?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라는 게 전 너무 영광이고 고맙고 반갑고 그렇죠. 기안84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그 비싼 돈을 주고 교재도 사고 그랬을 텐데 영어가 별로 늘지 않아서. 아마 근데 지금 그러실 거요. 오쌤, 나도 오쌤 영어 책 사고 돈 많이 썼는데 영어 별로 못해. 분명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거의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딱 하나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키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좀 몸의 유연성은 조금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키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눈치도 생기고 그래도 이렇게 survival English 뭐 그냥 눈치코치로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유창하게 되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조금 미안합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으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한국의 소식을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접하잖아요. 접하면은 확실히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랄까 행복 지수가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의구심이 가요. 뭐냐면은 한국 참 괜찮은 나라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나라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렇게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 꼭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맺힌 게 많고 감정이 기복이 되게 심하고 굉장히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이 양면성이 있어서 좋은 점도 되게 많습니다. 날씨의 영향도 물론 있고 정말 여기서 살면서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다르긴 많이 다르구나. 사는 방식이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걸 수시로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보다. 그런 고민을 요즘 계속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무척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근데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 돌풍이죠. 거의 한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류 바람을 전 세계로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성이,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갈등의 원인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집단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서양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의식주 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별로 그렇게 한국적인 거 없잖아요. 네? 한국적인 거 별로 없고 거의 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 서양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한국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여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심플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단 문화권, 농경 문화권이잖아요. 농경 문화권. 굉장히 집단성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집단에 들어오면은 아군이고 우리고, 그리고 이 집단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라고 하겠죠. 뭐하고 우리 아니면 남이죠. 우리 아니면 남.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누구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남인가를 따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가급적 어떻게든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다라고, 우리 편,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도 물어보고, 정치적인 성향이 또 어떤가도 물어보고, 간접적으로. 그 다음 종교는 어떤지, 그러니까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그러니까 뭔가 좀 꼬다리를 잡아서라도 너와 나는 하나,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안도하고 편안함을 갖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농경 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권이 아니고 수렵 문화, 유목 문화,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족성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남. 그래서 너도 우리 편이야, 이런 의식이 우리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낯선 사람을 이렇게 탁 만났을 때 웃지 않죠.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면 잘못하면 사고 나죠, 그죠?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 알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주치면 하이 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린 서로 남이지만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부딪혔는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죠. 내 편이 되어야 그때 안도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서로가 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교체하면 빵꾸 듣고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악수의 그 본래 그 의도도 그거잖아요. 나는 무기 없어 하고 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교차를 하면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빵긋빵긋 하는데, 우리는 비로소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만 안도를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약간 이렇게 우리 편 남의 편을 좀 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갈라치기 문화, 이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한국 문화를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서로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반반씩이잖아요, 그죠? 종교도 보면 개신교 반, 그다음 불교 반, 대략 남과 북 이렇게 또 잘려 있고, 하여간 뭐든지 뭔가가 이렇게 반반씩, 보수, 진보, 뭔가 정치적 성향, 종교적 성향, 뭐든지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런 문화권의 산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서양 문화권의 정치, 경제, 문화 많은 것들이 서양 문화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은 농경 문화권, 집단 문화권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은 내 거가 아닌 남의 것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사강에 둘러싸여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면요, 자, 우선 이제 지금 서양 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많은 것들의 표준을 만들어내잖아요. 표준. 그러니까 정치의 표준, 정치 시스템의 표준, 자본주의 모습, 경제 시스템의 표준, 많은 것들의 표준을 미국이 만들어내고, 미국 것이 곧 세계의 표준이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권에서 그들의 성향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게 표준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주역이 미국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자기들 문화에서 자기들의 기후 조건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약소 국가들은 다 그런 것을 차입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뭐 주식 시스템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교육 제도도 그렇고, 다 이런 거를 차입을 해갖고, 우리 것이 아니지만, 이런 거 티셔츠도 그렇고, 이거 본래 이게 한국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런 문화 성향이, 제가 마시는 커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껍데기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질적인 우리 토양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여건하고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부모들이 교육 방식도 이렇게 그냥 서양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습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게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좀 어리버리한 겁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 거가 너무 없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강대국이 아니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도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소국들의 서러움이지만 어떻게 그 현실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하잖아. 다 강대국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대리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도 뭐 다르지 않죠. 거기다가 개인도 개인의 어떤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 어떤 삶의 방식과 개인의 이게 personal originality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독창성이 있어야 이걸 중심으로 갖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인생이 행복이고,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때 비로소 책임감도 생기는 거고 또 성취감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배를 받죠. 지배를 받는 게 가장 가깝게는 부모의 지배를 받잖아요.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우리나라 시험 제도도 그렇고 내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제도가.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다 하려면 해. 전부 이렇게 직장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거죠. 꼭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 대리로 사는 것 같고, 뭐 내가 별로 없는 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성식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것은 제가 조직 생활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조직 생활을 안 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도 없고 누구 탓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뭐 직장을 다녀가지고 뭐 누구를 탓하고 뭐 회사가 망해서 어떻게 됐다. 누구 탓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 나이가 돼도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 주도 세력이 서양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양 문화에 일찍 습득을 해서 그렇다고 완벽하게 습득한 건 아니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언어잖아요. 영어. 영어를 비교적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습득을 했고, 그리고 그런 문화권에서 직접 살아봤고,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네. 다시 얘기해서 한국이 서양화가 되지 서양이 한국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 맞잖아요. 그죠? 동양이 서양화가 되지 서양이 동양화가 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도 세력이 서양 문화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먼저 익히고 그런 사고방식을 먼저 익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살아봄으로써 그러니까 이 대세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거기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삶이 조금은 좀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우선 첫째는 언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언어에 대한 무장. 그러니까 영어를 익힌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언어 그 자체를 익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살아본다면 그것도 또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감수성이 강하니까요. 어른이 돼가지고 사실 미국, 캐나다에 와서 살아봐야 조금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들의 문화권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적고. 근데 이제 어린 나이 아이들은 조금 더 깊숙이.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만 해도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잘 놀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조금 피부 색깔별로 놀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주로 놀더라고요. 땅만 뭐 캐나다에서 살고 미국에 와서 살지 한국 사람들은 좀 한국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세력, 그러니까 쉽게 뭐 미국이죠. 그런 데 가서 살아도 보고 또 비슷한 나라 캐나다에서 살아도 보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사고방식이 그런 그 서양식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면은 완벽하게 서양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만큼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를 두 마리의 토끼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지금 50대 이상 뭐 분들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아마 서울에 살긴 살아도 서울 외에서 특히 뭐 강남을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치면 서울의 강남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강남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요. 제 말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이렇게 살면은 기왕이면 한국에서는 서울말이 이제 뭐 그 표준어니까 표준어의 개념도 뭐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지방말 사투리를 하는 것보다
서울말을 쓰는 게 좀 유리하죠. 특히 뭐 한국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이주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북한말을 막 평양말하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사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뭐 변명할 수 없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더 한국에 살면서 뭐 태국이나 뭐 무슨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이주하고 한국 말 자체를, 이건 사투리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 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더군다나 한국에서 사는 거는 너무 버겁고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도 조금 그 유창한 영어를 하고 또 유창한 영어라면 그들의 문화권도 이해를 하는 건가요? 이건 근데 어렸을 때만 가능해요. 나이가 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기죽지 않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서울이, 그러니까 지방이 서울화가 되지 서울이 지방화가 되진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옛날 말처럼 뭐 말은 제주로 보내고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심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문화를,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도 세력의 언어를 익히고 생각을 익히고 그러면서 우리 거를 갖고 있다면, 그죠? 여기에 접목해서 한국 것을 세계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한국이 여전히 수출도 잘 되고 막 그런데 이게 딴 사람들 이야기 같잖아요. 꼭 우리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이 서양 문화와 그리고 한국 것을 접속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뭐 그런 회사죠. 글로벌 기업들. 그 다음에 뭐 K-팝을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들. 이런 애들은 다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한국 음식들, K-푸드도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이 세계 저 영어권 문화하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끌고 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그 세계의 이런 어떤 문화적 흐름과 언어적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로컬로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치킨집 차리면 그 앞에 또 치킨집 생기고 그냥 경쟁해야 되니까 힘들고, 우리나라가 뭐 국민 소득이 3만 몇천 불이다 느낌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거는 잘 나가는 일부 대기업 얘기지. 그리고 잘 나가는 일부 사람, 그거 개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만큼 그 세계의 언어, 영어, 그리고 그런 문화의 집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주류 세력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세계화를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잘 산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길을 터줘야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너무 그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그렇게 한국 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요즘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라. 그런 거가 아니라 뭐 맨날 뭐 일본이 어쩌다 무슨 아유 이제 그런 얘기보다 좀 앞서갖고 나가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그죠? 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는 국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 어디 나가서 살아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미 한국은 이미 주도 세력, 이렇게 세계화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수들도 K-팝 그룹들 가운데서도 영어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 모든 분야에서 그래,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익히고 의식구조를 익히고 그리고 한국 것을 익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어른의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두서없이 이래저래 또 오늘 떠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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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